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회식을 마치고 행사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판타고니아 코리아의 김광현 팀장님께서 SDGs 실전기업 사례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광현 팀장님께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천하는 기업으로서의 판타고니아의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속가능 경영과 환경 보존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뜨거운 박수로 김광현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역시 첫 질문부터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네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린워싱이라고 부르죠. 실제로는 매출을 많이 올리기 위한 목표 혹은 그냥 사회적으로 어떻게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건 아닌데 우리 이런 활동을 한다 아니면 우리는 대단히 친환경 소재를 썼다 그런 것들을 되게 대단히 어떤 광고의 형식으로 아니면 브랜드의 이미지 전환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브랜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그린워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충분히 해요. 왜냐하면 모든 기업들이 파타고니아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매출이라는 그런 목표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문화도 있고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요즘에 여러분들처럼 젊은 소비자분들 그리고 일반 소비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분들이 그런 그린워싱에 쉽게 휘둘리지 않다는 것들을 회사가 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채널이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닿기가 되게 쉬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 가족들이 다 모여서 TV를 봤기 때문에 TV에 광고를 하는 게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홍보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TV를 보지 않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말 목소리를 내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을 저에게 끌어들이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앞에 그 관심을 흐트러뜨리는 그러니까 다른 관심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휴대폰일 수도 있고요. 노트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휴대폰과 노트북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제품이 생산되고 어떻게 제품이 기획되고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예전처럼 그렇게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단순한 홍보라든가 이런 우리가 좋은 일 했어요 이런 방식은 더 이상 효율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공정무역이든 환경보호도 이런 것들을 묵묵히 꾸준히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다른 기업들도 지금은 대단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에게 좀 기업의 어떤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드리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마케팅과 어떤 홍보의 영역에서 지금은 그 어느 시기보다 대단히 어렵고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기는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질문에 고맙습니다. 네. 질문의 수준이 되게 높네요. 그냥 발표할 걸 그랬나? 이러고 싶은 생각이. 아닙니다. 너무 좋은 질문에서 고맙고요. 공정무역은 여러분들이 배우신 다양한 합리적 소비도 있고 직업 훈련도 있고 사실은 대단히 많은데 아주 근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그 생산 제품 안에 제품을 실제 생산한 사람들이 있다는 그것들을 깨닫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이런 운동이 커피나 아니면 초콜릿이나 이런 곳에서 시작이 됐는데 의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옷을 직접 만든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옷을 입고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의류 같은 지금 두 번째 질문에 연관되는 질문인데
의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패스트 패션 시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의류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의류의 가격은 떨어뜨릴 수 없는 어떤 범위가 있는데 거기서 가격을 이렇게 낮췄다는 건 그 생산 공장 안에서 특히 이 옷을 만드는 사람들의 임금 수준이 대단히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공정무역 과정을 통해서 파타고니아가 바라는 건 직업 훈련이나 아니면 뭐 합리적인 그런 생산이나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옷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직접 옷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공정무역 이 뭐 행사나 이런 뭐 이틀간의 워크숍을 통해서 다른 것들은 뭐 다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옷을 혹은 이 제품을 생산한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낮은 임금 수준을 받고 있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돌이켜 생각해 본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파타고니아는 그 공장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이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 기금을 그 노동자위원회에 직접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동자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본인들이 훈련이 필요하다면 훈련 비용으로 사용하고 식료품에 뭐 바우처가 필요하다면 식료품 바우처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직접 그런 것들을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배경에는 이 나라의 사람들의 임금 수준도 그 나라의 법률에 제정되어 있는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져 있는데 파타고니아는 그 최저임금 수준이 뭐 저희가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사람들의 최저임금 수준이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은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에도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이 조금 다릅니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최저임금인데 보통 우리가 아르바이트 할 때 최저임금 기준으로 많이 주거든요. 근데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한 10%, 15% 좀 더 높게 조금 더 10% 15%가 반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저임금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임금을 주기 위한 방식으로 해서 저희는 그렇게 좀 생활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 의류 과소비 문제는 의류의 과도한 생산과 과도한 폐기는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의류 소비 문화, 생산 문화가 옛날에는 옷이 좀 귀한 제품이어서 좀 뭐 이런 특별한 날, 생일이나 뭐 졸업식이나 뭐 결혼식이나 이런 특별한 날에 옷을 좀 비싼 돈을 주고 해 입는다 그러거든요. 옷을 해 입었는데 이제 제품 생산을 많이 하는 시대로 이렇게 바뀌면서 특히 패스트 패션이라는 어떤 새로운 의류 생산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옷이 일회용품처럼 되어버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최근에는 뭐 테무나 알리처럼 울트라 패스트 패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엄청나게 저가의 그런 제품들을 손쉽게 구매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엄청나게 자극적인 노출을 통해서 쉽게 생산하고 쉽게 소비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고민이 옷장을 어디 나갈 때 좀 특별하게 예쁘게 옷을 입고 나가고 싶은데 옷장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옷장을 열면 옷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입을 옷이 없네. 근데 옷이 여기 이렇게 많은데 옷장 열었는데 입을 옷이 없네. 이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이제 이런 지점들은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 의류 소비 문화나 생산 문화나 그리고 그런 소비를 부추기는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 온 거죠. 파타고니아는 조금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좀 옷을 좀 오래 입으실 수 있게 좋은 품질의 옷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재고 관리를 대단히 엄격하게 해서 저희는 가능하면 재고를 남기지 않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의류 생산 소비 문화가 선형이거든요. 옷을 기업이 만들면 그걸 소비자분들이 사서 버리면 폐기되는 그런 과정인데 저희는 만약에 소비자분들이 옷을 사서 입으면 다 뭐 더 이상 안 입거나 못 입게 되는 옷들을 저희가 다시 수거해서 재생해서 혹은 되살려서 저희가 다시 활용하는 그런 순환형 모델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네, 질문의 수준이 엄청 높네요. 네, 이주 노동자 문제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있죠. 거기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는 사람들보다는 요즘은 에이전시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대만에 있는 한 공장에서 그 다른 나라, 동남아에 있는 노동자들의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파타고니아 제품을 생산했는데 그 에이전시에서 어떤 좀 대단히 좀 나쁜 방식으로 이렇게 계약 관계를 맺어서 그 분들이 받는 임금의 많은 부분을 그 에이전시의 어떤 중개료로 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상황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 공장하고 일을 하게 되면서 그런 에이전시의 상황들을 알게 되어서 이게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솔직하게 이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파타고니아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공장주들과의 논의예요. 저희는 브랜드고 그 공장주들이 직접 고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장주들과 논의를 통해서 그런 에이전시를 사용하지 않고 합법적인 에이전시만 사용하고 그리고 그런 관련된 여러 NGO들이랑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더 대만 정부랑 같이 논의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말씀하신 것처럼 파타고니아는 미국에 위치를 한 기업이고 생산 공장들은 주로 동남아에 있어요. 그런데 회사 안에 그렇게 공장들을 현장을 직접 가서 그 공장들의 작업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그 일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그 공장의 여러 환경 시스템을 점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매번 또 각 나라를 다 갈 수 없으니까 그 주요한 국가에는 그런 리저널 매니저들이 따로 있습니다. 태국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그리고 남미 쪽에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있으면서 태국에 있는 사람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이런 데 자주 가고요. 그렇게 계속 공장과 소통을 하면서 공장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죠. 그런 많은 비용들이 파타고니아의 제품 가격 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파타고니아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왜 이렇게 제품이 비싸냐예요. 여러분들이 반팔 티셔츠 입고 계신데 반팔 티셔츠가 우리 요즘에 유니클로나 자라 가면 세일할 때 가면 15,000원, 20,000원 안에 사거든요. 태국이나 이런 데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파타고니아 저희 반팔 티셔츠가 89,000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는 한 5, 6만 원, 한 6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 6만 원의 차이 안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그 친환경 소재 그리고 여러 가지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친환경 영생 물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인증들 그리고 그렇게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활 임금이나 그리고 그렇게 현장에 가서 체크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모든 비용들이 제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패스트 패션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요즘에 예전에 여러분들 워크숍 한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라나플라자 붕괴 사고라고 해서 의류 생산의 어떤 기점이 됐던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의 방글라데시에 있는 어떤 그 큰 건물의 봉제 하청 공장에서 한 몇천 명 정도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그 공장이 붕괴되면서 한 1,300명 정도의 여성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전 세계 시민들이 의류 브랜드들에 대해서 이 생산 공정에 대한 어떤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어서 지금은 패스트 패션에서도 그렇게 공장들을 대단히 엄격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패스트 패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의 옷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직 체크가 되지 않는 그런 하청의 재하청의 그런 공장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네. 제가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파타고니아 환경팀에서 일하게 된 건 아니고, 저는 파타고니아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혹시 몇 학년이 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대학교 졸업하고 이럴 때,
뭐라고 먹고 살아야 될지 되게 막막했었거든요. 그런 인터뷰를 제가 엊그제죠. 우리 지발론들 친구들하고 함께 많이 했습니다. 왜 파타고니아에서 일하고 있는지, 뭐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발론들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파타고니아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파도가실 때는 서핑을이라는 이 볼슈나드의 파타고니아가 창업자가 쓴 책을 읽었을 때가 20대 중반 후반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암벽등반을 되게 좋아하던 청년이었는데 그 책을 보고 너무 크게 감동을 해서 나는 꼭 파타고니아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고, 뭐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30대 중반에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파타고니아가 정말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일을 하는 회사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을 하게 되어서 손을 들고 제가 환경팀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팀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환경팀은 이건 두 번째 질문하고 이어지는데요. 파타고니아는 미국 본사와 전 세계 모든 지사의 환경팀이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환경팀은 그 나라 안에서 중요한 환경 문제를 찾고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타고니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일을 해요. 그런 것들을 뭐 캠페인을 할 수도 있고 환경단체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파타고니아의 환경 문제는 일반 기업들이 갖고 있는 환경 문제랑 결이 조금 달라요. 일반 기업들은 환경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좀 뭐랄까 뭐 친환경 소재라든지 아니면 뭐 플라스틱을 줄인다든지 뭐 기업의 환경 사업 안에서의 환경 영향을 줄이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파타고니아에게 우리가 사업하는 영역 안에서 환경 영향을 줄이는 건 그건 너무 기본적인 일이고요. 그것 말고 저희에게 환경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예를 들어서 개발과 보전이 맞부딪히는 이슈에서 보전의 편에서 기업의 입장을 밝히고 목소리를 내고 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을 말해요. 그래서 환경팀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 진행 중인 긴급한 환경 이슈를 찾고 그 환경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타고니아가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데, 우리가 지금 파타고니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안의 환경 문제는 강하천 관련돼서는 4대강을 비롯한 댐이나 보호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가 일으키는 환경 문제, 이런 것 철거와 관련된 문제, 혹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작은 나라에 신공항 건설 계획이 한 9개, 10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김포항 가서 지방으로 비행기 타고 가는 것보다 KTX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런데도 공항이 이렇게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공항 건설 문제로 대표되는 전국토의 난개발 문제, 그리고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되고 있는데 그런 설악산 케이블카 같은 국립공원에 관련된 문제,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파타고니아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전 세계에서 같이 하고 있고, 두 번째 질문으로 연결해서, 그런데 파타고니아는 기업이잖아요. 저희는 옷을 팔아서 매출을 만드는 기업이고 우리나라의 매장을 6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전 세계 매출을 다 합치면 2조가 조금 넘고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60개 매장에서 80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기업이니까 그러면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업의 매출 증대와 환경적인 가치에 충돌이 있을 수 있냐? 충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파타고니아는 언제나 환경 보호를 우선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매출보다 환경 보호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저희 조직 안에서도 환경팀이 하는 일이, 물론 매출을 만들어낸 부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지만 환경팀이 하는 일이 저희 조직 안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잘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건강하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은 환경보호를 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경보호를 우선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비즈니스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ESG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과열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전 세계 어디보다 우리나라 안에서 최근 한 2, 3년 동안, 요즘은 좀 꺾였어요. 엄청나게 많이 좀 과대 사용된 경향이 있습니다. ESG는 원래 투자사 쪽의 평가 기준에서 생겨난 용어예요. 그리고 ESG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어요. 그냥 ESG 측면만 좀 설명드릴게요. ESG가 투자자들에게, 특히 아까 얘기했었던 블랙록처럼 대단히 많은 투자 기금을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 그리고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공적 자금을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그런 기금들에서 투자를 할 때 지금 장기적인 투자를 그런 것들은 보통 많이 하는데 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 뭘까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큰 투자의 위협이 기후변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투자 기업들이 있죠. 기업의 경영이나 우리가 투자한 기업들에 있어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협 요인 중에서 기후위기 같은 환경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투자의 위협 요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이 기관 투자사에서 전세 자기들이 투자한 기업을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부분에서 건강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위협들을 훨씬 더 잘 헤쳐나갈 수 있더라. 그래서 이 투자한 기업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투자할 때 ESG 분야를 좀 더 유심히 볼 거야. 그래서 그런 스탠다드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이렇게 부응해서 투자 쪽에서는 그렇게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거기에 여러 가지 파리 협약을 비롯한 기후위기 관련된 글로벌 협약도 있고, 그리고 EU에서 요즘에 탄소 국경세처럼 그런 제도들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흐름들의 배경 안에는 기후위기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나 아니면 그런 기업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변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ESG 워싱이 다시 이렇게 대두된 건 특히 이건 유럽의 미국의 공화당 쪽에서 이런 비판을 되게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ESG 백날 해보면 뭐하냐, 거기는 기후위기도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 그리고 기업들이 너무나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홍보나 마케팅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ESG 워싱이 나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ESG가 너무나 좀 과열되면서, 이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과열되면서 ESG라는 개념에 대한 혼동, 그리고 각 기업마다 해왔던 활동들을 예전에는 기업의 사회공헌이라고 불렀던 걸 다시 ESG라고 부른다든지 이렇게 많은 혼재된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그 방향을 좀 찾아나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예전 해왔던 방식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하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기업의 하청 기업들, 우리나라에서만 사업을 하는 기업과 글로벌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소비재 기업은 ESG에 관해서 온도차가 분명히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글로벌한 흐름은 예전과 정말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이 ESG나 지속가능 경영을 실무로서 하는 저처럼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과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이런 변화, 규제, 그리고 어떤 가이드라인, 그리고 이런 유럽 같은 법률도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기업들은 그것들에 부응해서 많이 변화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파타고니아 코리아에서는 뭘 하고 있냐? 파타고니아 코리아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ESG 분야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젊은 매니저분들을 모아서 이 매니저분들을 교육하는 비즈니스 스쿨을 기획해서 지난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저께도 수업이 있었고요. 한겨레 21에서 얼마 전에 취재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파타고니아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기사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65명 정도 전 기업에서 이런 지속가능 경영이나
ESG 분야에서 실무를 하는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고 그 중에서 8분 정도를 모아서 뽑았죠. 서류나 면접을 통해서 뽑아서 매주 토요일마다 격주로 모여서 3시간 동안 이런 좀 실무 전문가들이 교육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런 비즈니스 스쿨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좀 사람을 양성하는 그런 방법들을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스쿨은 경연으로 할 건데 1기, 2기, 3기, 올해가 1기고요. 저는 오늘 오면서 잠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한 4기, 5기 비즈니스 스쿨 할 때 여기 계셨던 분 중에 누군가가 저희 비즈니스 스쿨에서 한번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스쿨은 대학원 프로그램처럼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있고 그 수업이 끝나면 10월, 9월 말에 그 팀들이 다 같이 저희 본사에 가서 미국에 가서 파타고니아의 실무 팀장들 혹은 임원들, 이보시아들 이런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질문하고 또 그런 것들을 다녀와서 공유하는 컨퍼런스도 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는 스쌤 분들도 저희가 미국에 다녀와서 하는 컨퍼런스에 좀 모시려고 해요. 관심 있으신 대학생분들이 계시면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기업 쪽에서 이런 지속 가능 경영이나 ESG 쪽에서 내가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는 관심이 있는 분들은 거기 와서 이 실무 일을 직접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의료수선의 개념은 보통 바지에 밑단을 줄이거나 소매에 기장을 줄이는 그런 수선의 의뢰가 훨씬 더 현재는 많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정말 자신이 아껴서 오래 입던 단추가 떨어지거나 이런 해진 것들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은 대단히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한테 어떤 운동이에요. 캠페인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옷을 조금 소중가 올해 나의 이야기가 나의 추억이 오래 담겨있는 옷이 훨씬 더 소중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옷을 오래 입으면서 추억을 쌓자. 이렇게 그런 인식을 좀 바꿔가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장에 이런 수선시설도 운영을 하고 전국의 매장에서 수선 접수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장 수선이나 단수선 의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5% 정도? 그 정도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엄청나게 스토리가 있는 옷들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아버지가 입던 파타고니아 옷 혹은 진짜 내가 이거 입고 몇 년을 입었는데 이거 더 입고 싶은데 여기 진짜 이런 지퍼 좀 구해달라. 이렇게 정말 귀하게 옷을 그런 귀한 스토리들이 담겨있는 옷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옷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고 그런 것들이 패스트 패션보다 좀 더 다른 패스트 패션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다 그런 옷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활동으로서 그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